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고민 사연입니다. 고민 사연. 자, 오늘 썰 네 번째인데, 고민 사연은 첫 번째네요. 자, 닉네임은 YB 영어님. 그 YB 어학원 생각나네요. 자, YB 영어님께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YB 영어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저를 욕할지는 모르지만 가끔 너무 화가 납니다. 제 소개를 잠깐 하면 1999년생 남자이고 군대는 다녀왔습니다. 저는 2살 많은 형이 있습니다. 형은 공부를 잘해서 인서울 의대를 다니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형하고 항상 비교당했던 과거 일은 새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3 때 공부를 잘하지 못해서 그리고 형을 의식해서 재수를 했지만 만족할 만한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아 군입대를 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아버지가 베트남에서 현지 여행사를 10년 이상 해오셨는데 아주 부유하지는 못했지만 경기도 신도시에 살면서 별로 아쉬움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메로나루 아버지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돼서 아버지는 베트남 다낭에서 좋아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귀국도 안 하고 오히려 집에서 많은 돈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아버지로부터 생활 지원이 끊기자 엄마는 할 수 없이 생활을 위해 집을 팔아 작은 반선실 집으로 옮겨서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점을 차렸습니다. 저는 저녁 이후에 엄마 가게에서 알바를 하고 있지만 엄마가 돈도 잘 주지 않습니다. 오직 형 걱정만 하고 배달된 수수료가 아깝다고 해서 제가 양파도 까고 감자도 까고 돼지갈비 양념도 하고 제가 알바해서 모은 돈으로 바이크를 사서 배달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15만원 정도밖에 주진 않습니다. 너무 심한데? 엄마 가게가 처음에 고생을 했지만 지금은 장사가 꽤 잘 되는 편이지만 엄마는 제게 신경도 안 쓰고 형 걱정과 형 이야기만 합니다. 저는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해서 가끔은 수능이나 다른 진로를 생각해야 하지만 최근에는 동네에 배달 알바하는 애들하고 어울리거나 여친하고 놀거나 게임이나 하고 패급인 것 같습니다. 다른 알바를 하려 해도 엄마가 그냥 붙어 있으라고 하고 답답합니다. 아버지는 연락 두절입니다. 집에서는 에어컨도 엄마가 못 틀게 하고 화장실에도 수벅에서 엄마가 슬쩍 가져온 수벅 냅킨을 갖다 놓은 상황인데 형은 학교 앞에 꽤 넓은 원룸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롤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갖다 주라고 해서 바이크 타고 가끔 갖다 주러 갑니다. 엄마 가게 도와주고 밤 9시부터 배달 대행해서 오토바이 나음 할부금 내고 있는데 무엇이든 어쨌든 미래를 위한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생각뿐입니다. 열받는다. 야, 열받는다. 와, 우리 YB 영국은 보살이시네, 보살. 야, 어떻게 아니,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맞습니까? 아니, 뭐 한쪽으로 좀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게 너무 극과 극이잖아, 이게. 야,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YB 영어님, 나중에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진짜 자기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좀 헷갈리네. 혼의 자식 아니에요?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 내용 보니까. 야, 아니 집이 어려워진 게 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야, 그리고 일주일에 15만 원. 아니 한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 거잖아 이게. 반찬 가게가 보면 쉬는 날이 별로 없어요. 맞죠? 반찬 가게가 반찬 가게가 있잖아요. 아 진짜씨 맞다고요? 반찬 가게가 저게 보통 님도 아시겠지만 쉬는 날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주말에 하면 안 쉴 거예요. 주말에 안 쉰다는 얘기는 거의 웬만하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고 나머지는 계속 일할 겁니다. 맞죠? 일한다는 얘기는 즉슨 영어님이 하루 왼종일 저렇게 배달 띄워준다는 거죠. 양심 없네요, 진짜. 아니, 공과 상해는 명확해야죠. 아무리 자식 부모끼리 같이 일한다고 하지만, 5일을 쉰다고 그러면 일주일에 6일 한다고요? 일주일에 15만원?
장난합니까? 한 시급 한 2,000원입니까? 시급 2,000원? 제가 봤다 150도 적다. 이거 한 200 줘야 되는데. 와, 200 줘야 되는데. 아니, 부모님한테, 부모님이란다. 어머니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 솔직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배달을 일주일 내도록 해주는데, 왜 15만원밖에 안 줘? 15만원밖에. 나 오토바이 바이크 할부금 드려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배달을 하고 있는데? 엄마 때문이잖아. 이거 돈 주고 쓰면 얼마인지 알아? 이거 너무 착취 아니냐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엄마한테 이 억울한 걸 얘기 안 해봤어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때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아니, 어? 엄마가 힘들게 일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되니?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면 안 돼? 딴 애들은 공짜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넌 그래도 난 너한테 15만 원 주잖아. 어떻게 너는 자식이란 녀석이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몰라? 아마 이렇게 반문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엄마는 왜 이 영원히 마음 모릅니까? 그리고 집을 파신 건 잘한 선택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집을 파신 건 잘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어머니 뭐 다른 일 하시던가 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집을 판 건 손해인 것 같은데요. 장난이 안 그렇습니까? 신도시에 집을 샀으면 무조건 오르는 곳이잖아. 나 오늘 집을 판 게 더 폐차인 것 같은데. 자기 집 가지고 있었는데 반찬 가게 한다고 판 거잖아요. 아니 그 형 한 명에 가족이 다 매달려 있네. 아니 이렇게 근데 형한테 저렇게 뒷바라지하면 님 인생 없어요. 잠깐만. 저거 실수하신 것 같은데 장난이 안 그렇습니까? 신도시 아파트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본인 집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제가 봤을 때 반찬 가게 해가지고 파는 이게 순이익보다 이거 땅가 보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나중에 후회하실 것 같은데. 만약에 반찬 가게 안 되잖아요. 반찬 가게 안 돼가지고 자기 집 팔게 됐으면 집값 오르면 후회하실 것 같은데. 일산, 와, 이게 좋은 데잖아. 엄마 바보 아닌가? 제가 봤을 때 저 뭐야, 돈 버는 수익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잠깐만. 원어플린 제가, 원어플립니다. 사연자분 제가 팔아서 아빠도 가져갔다고요? 제가 봤을 때 가족과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비 영어님한테 제가 확실하게 느끼는 건 님은 공부하고는 별로 그렇게 연이 없다는 거예요. 님도 잘 아시죠? 내가 공부해가지고 뭐 어떤 성적이나 두각을 나타낼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별로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공부해가지고 별로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님. 이런 말 하기 죄송하긴 혹시 뭐 공부해가지고 뭐 내가 가고 싶었던 학과 같은 거 있어요? 수능 성적 잘 봐서 어느 대학교 어느 과를 내가 목표로 딱 가고 싶다. 근데 내가 봤을 땐 재수까지 했는데 성적이 안 났다는 거는 어, 공부에 딱히 그렇게 재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본인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아니면 아니다. 내가 다시 한번 또 잘할 자신 있다 공부. 그때는 좀 딴짓거리 해가지고 성적이 안 나왔을 뿐 군대도 갔다 오고 정신부장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공부하라 하면 삼수하라고 하면 인정한다고요?
형 때문에 꾸역했는데 별로였다고. 그러면 일단 부모님하고 독립하고요. 부모님하고 독립해서 나와 사세요. 나와 살고 배달 대행으로 한번 전업을 한번 해보는 거 추천드릴게요. 전업으로. 왜냐하면 배달 대행을 이미 해봤으니까 차라리 이참에 그런 생각 안 됩니까? 부모님도 분명히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영어님도 분명히 그 생각 했을 거예요. 뭐냐 하면 차라리 내가 하루 왼종일 배달하면 한 300원 땡길 것 같은데 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게. 아니면 배달 전업으로 그냥 집에 살면서 그냥 어머니한테 얘기하세요. 나 어머니 못 도와주겠다고. 어머니 못 도와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돈을 쓰든. 보통 있잖아요. 배달 같은 거 하면 보통 시장에 여러분 가보면 그 오토바이 타면서 그 왜 쌀가마니나 뭐 배추 같은 거 아니면 뭐 반찬 같은 배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원래 그런 사람들 쓰는데 왜 자식을 쓰는 거야? 그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난 더 이상 못 도와주겠다고. 아, 그냥 아예 선을 그어버리세요. 어떻게 하냐 하면 가출해야 된다고요. 아니면 고시원 같은 데 살면 안 됩니까? 고시원 같은 데서 몇 달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 어느 정도 총알을 모으고 난 다음에 고시원에서 내가 먹고 살 돈을 모았다 싶으면 나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아예 배달을 전업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달 풀로 해가지고 월요일 단위로 한 300 정도 수수료 다 떼서 기름값 다 떼고 300 정도 하면 그 돈 몇 달 모아가지고 원룸 빠지면 되잖아. 아니면 전세 대출 알아본다거나. 난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영원님이.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형이 지금 일단 그 의대를 갔긴 했지만 계속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잖아. 뒷바라지 계속 해야 돼요. 특히 뭐 영어님이 뭐 집이 넉넉하면 모르겠 집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형한테 계속 돈 계속 들어가요. 그러면 같이 살면 내가 나중에 다른 일에서 돈을 벌어도 그 돈 또 분명히 달라고 할 거예요. 가족이란 존재가 무조건 소중한 존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역으로 얘기하면 가족이 오히려 내 등골을 빼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 가출하세요 영원히. 가출해요. 아니면 좀 돈 가시는 거 어때요 영원님은? 돈 가시면 돈 가시는 거 어때요 여친분하고 이 사정을 얘기해서 어차피 서로 좋아하는 사이니까 난 동거는 괜찮다고 보는데 나쁜 짓만 안 한다면 여친분한테 사정을 얘기해서 동거를 한번 건의해 보시죠. 그러면 이제 방 문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어머니한테 이런 사정을 얘기하는 게 몰래 나오셔야 돼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나오셔야 돼. 그냥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고 나오셔야 돼. 냉정하게. 엄마, 앞으로 나 배달 일 못 도와주니까 아 고민된다고요? 여친분이 착하시네요. 여친분이 착하시네. 그러라고 한다고요? 근데 지금 계속 같이 부모님과 같이 있으면 계속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니고 본인이 번 돈 자꾸
자꾸 달라고 할 거예요. 내가 너 키웠으니까 그 정도 돈은 내가 달라고 할 권한이 있다 하면서. 근데 어머니가 진짜 나쁘다. 이거는 어머니가 정말 잘못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제대로 선을 정했으면, 제대로 그 시급 계산해가 돈 쥐어줬으면 애초부터 이런 고민을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자꾸 그 의대 들어가는 형만 자식이고 님은 자식을 보지 않는다는 거잖아. 이건 어머님이 님이 가출하거나 땀만 먹어도 어머니가 뭐라 말할 자격이 없어. 이거는 애초에 어머니 잘못한 거니까. 어머니 뭐 아무리 힘들게 일하신다 하더라도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일하는 건 절대 정가지고 일하면 안 돼요. 원칙 정해야 됩니다. 더 냉정하게 원칙을 정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일할 때 모르는 사람들끼리 일하면 거의 대부분 공적인 관계로 가잖아요. 그런데 가족끼리 일하면 처음부터 공적인 관계를 안 정해놓으면 저렇게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좀 막 이용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더 챙겨주는 게 아니라 가족이기 때문에 더 이용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왜냐, 가족이라서, 이 정과 관련된 관계라서 나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억울한 게 있어도 쟤도 얘기 못할 거라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 노리고 오히려 가족을 일시키는 게 많아요. 만약에 뭐 영어님이 나 돈 너무 적다, 이거 가지고 나 일 못한다 하면,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나올 게, 근데 그것도 나쁜 거야. 그것도 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어머니만 잘못하신 거예요. 형한테 컴퓨터 그래픽 카드도 집이 좋은 거 사줬다고요? 이건 어머님이 정말 잘못하신 거야. 자식을 그렇게 편애하시면 안 되죠. 의대 다닌다고 다 좋은 자식입니까? 다 배 아파서 나왔으면 다 소중하고 좋은 자식 아닙니까? 한쪽만 편애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뭐 영어님이 뭐 공 못한 것 빼고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 속을 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고를 쳤습니까? 영어님이 공 못한 거 말고 잘못한 거 있어요? 뭐 부모님한테 뭐 사고 쳐가지고 뭐 경찰서 오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합의금 무너졌다거나, 아니면 집을 어질렀다거나, 뭐 집에 뭐 불장난 해가지고 뭐 집을 태워 먹었다거나, 그런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도 없는 것 같거든요. 사연에서 굳이 안 적은 거 보니까. 그냥 다른 게 있다면 그냥 공부를 못하는 사람일 것 뿐인 거죠. 공부하고는 이제 좀 인연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럼 이분이 잘못한 거 없어. 없잖아. 그리고 이분이 뭐 부모님한테 많이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엄청나게 많이 뭐 챙겨달라,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공부가 담 쌓았고, 배달일 제대로 할 테니까 더 이상 가족 일에 신경 좀 안 쓰게 좀 해주십시오. 어머니 반찬 가게 하는 거 이제 제가 못 도와주겠습니다. 저 말고 사람 쓰세요. 돈 제대로 줘가면서. 저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바이크 타는데, 일주일에 15만원씩 받고 못합니다. 이것도 엄연히 일입니다. 일. 노동이에요, 노동. YB는 그렇다고 해서 님이 일을 무조건 또 편하게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님이 나와야 어머니께서 깨닫습니다. 영어님, 영어님도 좀 냉정해져야 돼. 왜냐하면 님이 자꾸 받아주니까 자꾸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어님 잘 들으세요. 님이 자꾸 어머니 그 부탁을 자꾸 받아주니까, 거절 못하고 받아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거 아는 거예요. 그 YB님이 얘는 내가 부탁하면 쉽게 거절을 못할 애라는 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놓고 거예요. 만약에 좀 성질이 사납고 원리원칙을 따지는 사람이고, 만약에 일을 시키잖아요. 뭐? 15만원? 엄마 장난하나? 장사 이따위로 할 거면 나 안 도와줘?
어? 내가 여기 자원봉사로 온 것도 아니고 돈 벌러 온 거야. 나 직원이라니까.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사장과 점원의 관계야. FM대로 해볼까? 엄마 일주일 내도 시켰다고 시켰는데 15만 원밖에 안 줬어? 그럼 나 노동청에 신고한다? 돈 제대로 안 줬다고? 그렇게 한번 가볼까? 그렇게 못하잖아, 차마.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형이 제가 헬멧 쓰고 가면 형이 방에 친구 있으면 창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찬 안 받고 묵한하면 인성이 거지네. 인성이 안 됐네요. 인성이. 누구 때문에 자기가 의대 가고 지금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데 솔직히 그 형이라는 분 고생 안 했을 거 아닙니까? 자, 영원히 잘 들으세요. 님이 뭐 가족이나 부모님 덕볼 생각이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하면 나오셔야 됩니다. 냉정히 가셔야 돼요. 뭐 집이 개판이 되건 어? 형이 의사 되건 말건 나하고는 상관없다. 난 내 갈 길 간다. 그러니까 나한테 뭐 인식의 생각이나 어떻게 뭐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마라. 나도 도움 안 받았으니까. 이렇게 냉정히 가셔야 돼요. 가족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각자 가족 구성원들한테 피해 안 주고 각자 역할을 잘해야 가족이지. 그 역할을 못하면 가족이 아니라 남이죠, 남. 남보다 못한 존재지, 남보다. 왜냐, 남들이 이렇게 피해 안 주잖아.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 주잖아요. 그럼 가족이 이거 남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남보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족이 가족다운 행동을 해야 가족이라고. 가족 같은 행동을 하면 족 같은 인간이죠. 가족 같은 행동을 하면 그냥 족 같은 인간입니다. 남보다 못한 족 같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단 내리시기 바랄게요. 영어님이 결단 내리셔야 됩니다. 부모님하고 대화를 풀어간다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오랫동안 답습이 되어 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YB 영어님도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이제 큰형만 편애하는 게 아니라 오래 전부터 내가 어머니께서 약간 차별대우 하듯이 형만 챙겨주고 나는 그냥 뒷전이고 이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느껴온 거 아닙니까?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때려 죽여도 안 바뀌어요. 님이 나중에 뭐 나이 30, 40 먹어도 안 바뀝니다. 이런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안 바뀌어요. 부모님 안 바뀝니다. 설득 안 됩니다. 나오셔야 돼요. 어. 여태까지 쭉 이래 왔으면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나오셔야 됩니다. 뭐 반찬 가게 망하든 아버지 사업이 잘 안 되든 뭐 형이 의사 있는데 뭐 의료 사고가 나든 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오셔요. 나와가지고 독립당에 살아야 돼요. 차라리 일찌감치 일찍 독립하는 게 님한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님한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님이 자꾸 집안에 있으면 자꾸 유혹만 당하고 착취만 당하고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더 이상 부모님한테 뭐 도움 받을 것도 없으니까 나와가지고 제대로 돈 버시고 독립해서 사실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이 가족 역할을 해야 가족이지. 가족 같은 행동을 하면 족 같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족 같은 인간. 아무튼 영원히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부모님 정말 대한민국에 계신 부모님들 자식 특히 형제 자매 간에 이러지 맙시다. 이러지 맙시다. 공부 잘하는 자식도 내 자식이고 공부 못하는 자식도 내 자식이에요. 어느 자식이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까짓거 공부 잘한다고 뭐 공부 잘하는 게 벼슬입니까? 의사가 벼슬이야? 그냥 직업일 뿐이죠. 월급쟁이 아닙니까? 뭐 한 명한테 더 챙겨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한 명한테 몰빵하지 마세요. 그거 당한 입장에서 엄청난 상처입니다. 그런 상처를 주고 나서 가족이다, 아버지다, 어머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가증스러우니까.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